여러분, 반복되는 하락장의 고통을 언제까지 겪어야 될까요? 뉴스나 전문가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모델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나 스스로 100% 이해하고 직접 만든 진입청산 기준, 이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런 투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은 기술적 분석의 가장 중요한 지표를 설명하겠습니다. 썸네일 퀴즈의 정답은 이동평균입니다. 10년차 이상의 퀀트 모델 개발자라면 전부 동의할 겁니다. 물론 볼린저 밴드나 MACD도 좋은 지표입니다. 존 볼린저가 만든 볼린저 밴드는 주가의 변동성을 고려한 채널이고 역추세 매매, 추세 매매 모두에 활용됩니다. MACD는 제럴드 아펠이 만들었는데 짧은 주기의 지수 이동 평균하고 긴 주기의 지수 이동 평균의 차이를 이용해서 추세 강도를 평가하죠. 역시 좋은 지표입니다. 이런 기술적 지표들을 잘 몰라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참고로 볼린저 밴드나 MACD 같은 기술적 지표는 저 같은 퀀트들도 매우 좋아합니다. 가치 투자에서 쓰는 PER이나 영업이익률처럼 너무 단순한 초등학생 산수 같은 지표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고 통계적이라서 끌리는 거죠. 그런데 경험이 쌓이면 이런 지표들보다 그냥 단순한 이동평균이 가장 좋다는 점도 알게 됩니다. 이동평균이 수학적으로 가장 단순하기 때문에 과거 최적화의 위험이 적고 거래 개념을 표현하기가 가장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자세히 설명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냥 통계적으로 가장 튼튼하다, 로버스트하다 정도로 말하고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가의 이동평균은 그냥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의 평균으로 계산하는 단순 이동평균하고 최근 주가에 더 큰 가중치를 줘서 계산하는 지수 이동평균이 있죠. 여러분 대부분은 그냥 단순 이동평균을 쓰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의 계산 기간이 궁금할 수 있는데 5일, 20일, 40일, 60일 다 좋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할 때 일봉에 대해서 5일, 20일, 40일 이동평균을 그려놓고 설명할 겁니다. 자, 다음은 이동평균의 의미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대형 증권사 직원들한테 8시간 동안 기술적 분석 교육을 했는데 이동평균의 의미를 물어보면 의외로 잘 모릅니다. 자, 이동평균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가의 평균 추세 자체를 의미하죠. 두 번째는 해당 기간 동안의 매수자 매도자들의 평균 거래 가격, 매수 매도 원가, 즉 본전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의 이동평균이 4만원이면 최근 20일 동안에 그 주식을 사거나 판 사람들의 평균 원가, 본전 가격이 4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이동평균의 의미, 첫 번째는 추세, 두 번째는 매수 매도 진영의 평균 거래 가격입니다. 자, 이제부터 차트 예시를 보죠. 가장 단순하면서 중요한 이동평균의 개념은 정배열과 역배열입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해서 이동평균 3개가 단기, 중기, 장기 순서대로 배열된 상황이 정배열입니다. 반대가 역배열이겠죠. 정배열 상태면서 모든 이동평균이 상승하고 있다면 추세 추종 진입의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모든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경우에만 돌파 추세 추종이나 되돌림, 즉 눌림목 추세 추종 진입을 하는 거죠. 물론 100% 성공하는 규칙은 없지만 확률적인 엣지, 유리함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 지수의 2023년 11월부터 4월까지 일봉 차트입니다. 노란색 표시한 영역이 5일, 20일, 40일 이동평균이 정배열이면서 전부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만 돌파 매수 진입, 되돌림 매수 진입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 2024년 3월부터 8월의 일봉 차트고 노란색 박스가 정배열이면서 모든 이동평균이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매수하기에 가장 유리한 구간이죠. 자, 아까 이동평균의 두 번째 의미는 매수 매도자들의 평균 거래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정배열일 때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주가가 모든 이동평균보다 위에 있죠. 즉 단기, 중기, 장기 투자자 모두가 돈을 번 상황, 계좌가 플러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두의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겠죠.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해집니다. 팔 마음이 없거나 팔더라도 시장가로 팔지 않고 현재가보다 몇 틱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두고 이 가격 아니면 안 팔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가격이 좀 더 오르면 이거 봐라, 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겠는데 팔지 말고 좀 더 보유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도 호가를 올리거나 취소합니다. 자, 그러면 매수자들이 마음이 급해져서 시장가로 비싸게 주식을 삽니다. 이런 심리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언론이나 애널리스트들도 좋은 얘기 위주로 시장에 전달하면서 집단적인 상승 최면 상태가 됩니다. 자, 언제까지일까요? 계속 더 비싸게 사줄 신규 매수 세력, 즉 게으른 바보 투자자들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냉정한 프로들이 슬금슬금 시장가로 차익 실현하기 시작할 때까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A를 보죠. 자, 5일 이동평균이 추가 상승을 못하고 주가가 5일 이평 밑으로 살짝 빠집니다. 이때 최근 5일간 진입한 게으른 아마추어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동안 오르기만 했던 주가가 자기가 사자마자 빠지니까 당황스럽고 불쾌합니다. 즐거운 파티에 뒤늦게 합류하자마자 망신당하는 상황. 밥상머리에서 장난치다가 아버지한테 한 대 맞았을 때의 무한한 느낌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아직 A 지점에서는 주가가 20일, 40일 이동평균보다 위에 있습니다. 아직 중기, 장기 투자자의 계좌가 플러스니까 조금 불안감이 들지만 이분들은 아직은 지켜보자는 심리입니다. 자, 그러다가 B 지점에서 주가가 20일 이동평균 밑으로 빠지면 20일, 즉 최근 한 달 동안 진입한 투자자도 손실 상태가 됩니다. C 지점이 되면 최근 40일 동안에 진입한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도 마이너스가 되죠. 이제는 SK하이닉스의 HBM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 엔비디아의 AI 사이클, 이런 것에 대한 모든 믿음이 흔들리고 또 속은 건가? 라는 불쾌감과 분노가 생깁니다. 언론이나 애널리스트에 대한 분노,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수치심도 느껴집니다. 주말이 돼도 마음이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가가 D 지점까지 하락합니다. 모든 이동평균이 하락하고 역배열 상태가 됐지만 이런 점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인식하는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정보를 차단시켜버립니다. 대신에 우리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주식에 대해서 좋은 뉴스만 찾아보게 만들고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버텼다가 회복한 사례를 떠올립니다. 우리 마음의 고통 회피 메커니즘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손실이 너무 커서 이미 손절매, 로스컷도 못하는 심리 상태입니다. 겁에 질려서 구석에 웅크린 짐승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한 번 더 이 지점까지 하락합니다. 다들 패닉셀링, 묻지마 손절매를 하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의 고통 때문에 이제야 손절매에 동참합니다. 다시는 이 주식은 쳐다도 안 보겠다는 저주감이 들고 한국 주식 자체를 떠나야 된다는 증오감이 듭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에 극도의 우울감이 들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참고로 이 지점 이후에 주가는 투자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2주간 20만원까지 급반등하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여러분이 겪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수없이 겪었던 상황이라서 이런 기분들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자, 이때 세력이나 애널리스트, 외국인을 운운하면서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수 매도 클릭한 거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책임감을 배워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점이 주식시장의 본질임을 배워야 됩니다. 손절매를 안 한 게 나 자신이란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동평균이라는 단순한 개념에 제대로 순응만 했어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 SDI 2023년 하반기 일봉 차트를 봅니다. 왼쪽에 노란색 박스권 횡보 구간을 보면 5일, 20일, 40일 이동평균 3개가 전부 몰려 있습니다. 앞에서 이동평균은 매수자의 평균 단가, 본전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단기, 중기, 장기 투자자의 수익률이 전부 지금 본전, 제로 근처입니다. 다들 민감한 본전 가격이니까 여기서 위든 아래든 주가가 횡보 범위를 돌파를 하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급변합니다. 이때 A 지점에서 갑자기 주가가 6% 급락하면서
단기, 중기, 장기 투자자들 모두 계좌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투자 심리가 갑자기 크게 훼손되죠. 기술적으로 역배열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다들 부정적 심리가 팽배해지고 조금만 주가가 내려가도 서둘러서 시장가 매도를 합니다. 이 당시에 전기차 판매 둔화라는 펀더멘탈 뉴스도 있었지만 가격과 심리의 부정적 사이클이 연쇄적인 주가 하락을 유발한 겁니다. 그리고 B, C, D처럼 주가가 20일 이동평균 근처까지 반등을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하락합니다. 하락 중에 매수한 투자자들이 매수하자마자 손실이 나니까 다시 21선, 자기들의 본전 가격에서 본전 탈출성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들은 이런 역배열 하락 추세에서 되돌림 숏 진입을 노리죠. 자, 물론 지금은 이동평균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고 실제 투자에서는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서 전략을 만듭니다. 자, 차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동평균을 활용한 추세 반전 포착 사례를 보죠. 최근의 네이버 주가 차트입니다. 네이버는 카카오하고 비슷하게 최근 3년 정도 많이 하락했던 소외주였죠. 그런데 A 구간에서 모처럼 이동평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세계 이동평균이 전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고점이 점점점 올라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후에 약간 하락했다가 B 구간에서 다시 정배열을 형성하면서 큰 폭의 2차 상승을 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이례적으로 큰 상승을 하는 거죠. 펀더멘탈 상으로는 최근에 네이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거라고 뉴스가 나오겠지만 이미 그보다 한 달 전에 이동평균의 정배열 전환이 나타나면서 수급의 질이 바뀌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바뀐 거죠. 자, 이동평균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이 되시나요? 이런 종목은 워낙 오랫동안 하락한 소외주였기 때문에 A 구간에서 추세 전환이 나타나도 심리적으로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결국 이동평균 하나에 대한 명확한 기준만 가지고도 폭락장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객관적으로 유리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차트 오른쪽 끝에서 네이버가 매수 유망 종목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차트 우측 끝에서는 이격이 또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계속 상승할지 어떨지 모르죠. 투자하려면 주봉, 월봉도 체크한다든지 더 많은 디테일도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기술적 방법론을 배우고 전략을 검증해야 되겠죠. 올바른 자산군의 선정이나 투자 규모 결정 등 다양한 요소들도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오늘 가장 중요한 기술적 지표로 이동평균의 의미와 기본적인 활용법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AI 산업, 경제지표, 엔비디아, 재무에 대한 분석 없이도 오늘 설명한 이동평균이라는 단순한 기준만 가지고 가격만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출발해서 제대로 배우면 영상 처음에 말했었던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투자 기준과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애널리스트, 프랍 트레이더, 펀드 매니저 업무를 전부 경험한 17년차 퀀트입니다. 지금도 현직자로 기관에서 알고리즘 투자 모델을 직접 코딩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의 목표는 개인한테 직접 투자를 부추기거나 제 전망을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단축시키고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가 이해한 투자 모델을 만들도록 돕는 겁니다. 물론 5분에서 10분 전후의 유튜브 영상들로 설명을 하려니까 한계가 많아서 고민도 됩니다. 향후에 수요가 있으면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로 오프라인 강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독자님들이 미리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서는 단순한 기법 설명을 넘어서 투자 심리, 자금 관리라든지 투자 시스템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을 진짜로 제대로 돕는 방법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영상 보시고 댓글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셔도 좋고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영상 주제도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